여러분, 김장철이 다가오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음 섞인 대화 속에 배추를 버무리는 따뜻한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의 윤희 씨에게 김장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추 150포기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고 시누이들은 김장 날마다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치통에 담아갈 때만은 어김없이 나타나곤 했지요. 참아온 서러움은 결국 한순간 붉은 국물과 함께 터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날 윤희 씨의 손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베란다와 거실에 쌓인 배추 150포기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으며 담그던 김치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이제는 며느리인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절이기 시작했는데 허리와 손목이 벌써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거실에서 신문만 펼쳐들고 앉아있고 아들 재민이는 엄마 동아리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딸 소연이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미안해. 수빈이가 열나서 병원 가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부담스러운 건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윤희야, 올해는 좀 넉넉히 해라. 애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은근한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접 달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저는 그 말이 곧 강요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베란다에서 배추를 하나씩 옮기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야.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못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올해는 정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에 소금을 묻히면서 문득 결혼 첫 해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김치는 정성이야, 윤희야. 이렇게 해야 맛있단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던 목소리가 귀에 선하더라고요. 큰언니, 작은언니와 함께 웃으며 양념을 바르고 김치 냄새에 둘러싸여 떠들던 그날이 마치 축제 같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께서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며 빠지셨고 시누이들도 하나둘 핑계를 대며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언니는 우리 집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 늦어서라고 하고 작은언니는 남편이 주말 근무해서 집을 비울 수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이웃집 아주머니들끼리 품앗이로 김장을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엔 그런 정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다들 바쁘다고 하시고 김치도 사 먹는 집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며느리인 제 고단한 손뿐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서 150포기를 다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마늘과 생강을 갈고 고춧가루에 젓갈까지 넣어서 양념을 만들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특히나 올해는 어머니께서 미정이네 것도 조금 더 챙겨라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작은 언니네 가족목까지 더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요즘 재료값도 만만치 않아요. 배추값이 작년보다 30% 이상 올랐고 고춧가루며 젓갈까지 합치면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도 김치 사 먹으면 얼마나 비싸냐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여보가 오늘 저녁은 알아서 먹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라며 나가버렸을 때는 정말 허탈했어요. 20년 동안 김장할 때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가족들은 다 자기 일이 있다고 하면서 김장은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배추를 다듬다가 손가락이 베어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반창고를 붙였는데도 고춧가루가 스며들어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장갑을 끼고 해도 손톱 밑까지 양념이 들어가더라고요. 마늘을 까느라 손톱 밑이 아프고 물을 채 써느라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고요. 김치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샤워를 해도 며칠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고춧가루 때문에 눈도 따갑고 콧속까지 얼얼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50대가 되니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친정어머니는 항상 며느리는 식구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고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다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혼자서 다 하고 나서 몸살까지 났는데 아무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올해 김치는 좀 싱겁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그런데도 내일 아침에는 양념을 버무려야 하고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아야 하죠.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손에 쥔 칼이 덜덜 떨리는 걸 느끼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아. 다음날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온몸이 뻐근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은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버무려야 하는 날이거든요. 부엌에 나가니 어제 절여둔 배추들이 소금물에 잠겨 있었어요. 하나씩 들어 올려 보니 제법 잘 절여졌더라고요. 씻어내려고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제 베인 상처에 물이 스며드니까 따갑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참고 배추를 한 포기씩 깨끗하게 헹궜어요. 물이 차가워서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배추를 씻으면서 문득 결혼 초기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달랐거든요. 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서 윤희야, 이리 와서 봐라. 배추는 이렇게 씻어야 한다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큰언니도 옆에서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 나도 그랬어라며 격려해 주고요. 그때 작은언니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언니, 우리 집 김치보다 맛있게 담그면 어떻게 해? 농담이었지만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거든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며 김장을 하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첫 해 김장 때는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오셔서 양념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고춧가루는 이 정도, 젓갈은 이만큼, 마늘은 많이 넣어야 깊은 맛이 난다며 손으로 직접 보여주셨죠. 그때 제가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 잘한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좋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큰언니는 무채 썰기를 담당했고 작은언니는 배를 갈아주었어요. 여보도 그때는 뭐 도울 일 없어? 라며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마늘 까는 일이라도 거들어 주려고 했죠. 아이들도 어려서 옆에서 종종거리며 구경하고 정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김장 중간에 막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어머니께서 갓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며 웃으시던 얼굴이 선해요. 그때 큰언니가 와 언니 김치 정말 맛있다. 비법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담그면 다 맛있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째부터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더니 5년째부터는 아예 안 오시게 되었어요. 윤희가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나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큰언니도 변했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생이 되니까 주말에도 학원을 다녀서 시간이 안 맞는다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언니는 남편이 주말 근무가 많아져서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핑계가 더 많아졌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허리를 삐끗해서, 아이가 아파서 매년 새로운 이유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김치는 꼬박꼬박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김장하기 힘드니까 윤희가 해주는 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매년 통째로 몇 통씩 가져가셨어요. 큰언니네, 작은언니네도 마찬가지였고요. 작년에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김장을 다 끝내고 나서 큰언니가 와서는 언니, 올해 김치는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고생해서 만든 김치에 대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 언니도 우리 집은 굴을 넣어서 감칠맛이 나는데 언니 김치는 뭔가 아쉬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너희가 직접 해보지 그래?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그런 말은 할 수 없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어요. 어제 어머니께서 전화로 윤희야, 미정이네 것도 좀 더 넉넉히 해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요. 매년 요구사항은 늘어나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게 정말 억울했습니다. 물을 채 썰면서 생각해보니 예전에 친정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집살이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하지만 너무 참으면 병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늘을 까면서도 계속 옛 생각이 났어요. 결혼 첫 해에 어머니께서 마늘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까야 한다. 그래야 김치가 맛있어진다고 하시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 정성을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생강을 갈면서도 울컥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언니가 언니 생강 매워서 눈물 난다며 웃던 모습이 생생한데 이제는 제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갈고 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니까 여보가 들어왔어요. 밥은 준비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하루 종일 김장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밥까지 챙겨야 한다는 게 참 답답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라고 했더니 김장하는 날인데 라면이야? 라며 시큰둥해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김장날이면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음식을 해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김장도 하고 밥도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후에 양념을 만들면서 계속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외로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혼자서 150포기를 다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후 2시쯤 되니까 본격적으로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고춧가루를 푸짐하게 넣고 젓갈, 마늘, 생강을 넣어서 만든 양념이 새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지만 이걸 150포기에 다 발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손목이 아팠어요. 장갑을 끼고 시작했는데 첫 번째 배추를 들어 올리는 순간 으악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삐걱하면서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만 무거운 걸 들어도 허리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꾹 참고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쯤 하니까 벌써 숨이 차오르더라고요. 양념이 손에 묻어서 장갑을 끼고도 미끄러웠어요. 특히 고춧가루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손에 양념이 묻은 상태라 눈을 비빌 수도 없었죠. 20포기쯤 하고 나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희야, 어떻게 되어가니? 오늘 끝낼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미정이가 굴러온 김치를 좋아하니까 조금 넣어줄 수 있겠어? 하시더라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미 양념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와서 굴을 넣자고 하시다니요. 어머니, 굴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했더니 아이고 깜빡했네. 그냥 조금만 넣어줘. 미정이가 워낙 좋아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트에 굴을 사러 나가야 했어요. 손에 양념이 묻은 채로 급하게 씻고 나갔는데 굴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500지에 12,000원이었는데 150포기 중에 일부만 넣으려면 그것도 애매했어요. 그냥 다 넣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와서 다시 양념에 굴을 넣고 버무리는데 비린내가 좀 나더라고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었죠. 다시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굴 때문에 양념이 더 끈적해졌거든요. 장갑을 껴도 미끄러워서 배추를 놓칠 뻔했어요. 한 번은 정말로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다시 씻어서 양념을 발라야 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니까 재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하고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김장하고 있잖아.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했더니 에이, 김장 냄새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어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딸 소연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소연아, 엄마 혼자 김장하기 너무 힘들다. 잠깐이라도 와서 도와줄 수 없어? 했더니 엄마, 수빈이가 아직도 열이 안 내려서 병원 한 번 더 가야 해. 정말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모두 다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정작 저 혼자 다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배추 100포기쯤 하고 나니까 손목이 퉁퉁 부어 올랐어요. 장갑을 벗어보니까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제 베인 상처는 더 벌어져 있었어요. 진통제를 먹고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엔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계속 숙인 자세로 일하다 보니까 허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하니까요. 120포기쯤 하고 나서 정말 한계가 왔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양념을 바르려고 해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때 여보가 들어와서 아직도 안 끝났어? 언제까지 할 거야? 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했더니 나는 김장 같은 거 할 줄 몰라. 그리고 남자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이런 식이었거든요. 김장은 여자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도와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130포기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급하게 설탕물을 마시고 좀 쉬었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었어요. 140포기째 할 때쯤 되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온몸이 아프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을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마지막 10포기를 할 때는 정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양념을 발랐어요. 손목은 퉁퉁 부어서 보기도 싫었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났어요. 150포기를 다 버무리고 나니까 정말 탈진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김치통에 담아야 하거든요. 그것도 내일 아침 일찍 해야 해요.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고춧가루 때문에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손은 양념 냄새가 배어서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빠졌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내일은 김치를 통에 담는 일이 남아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 모든 고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은 김치를 통에 담아야 하는 날이거든요. 어제 버무린 김치들이 큰 대야에 담겨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물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괜히 맛이 좀 싱거워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김치통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까지 끝내고 이제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접어서 통에 차곡차곡 넣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어제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조금만 힘을 줘도 아팠거든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희야, 오늘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김치 담는 것쯤은 할 수 있으니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요?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려운 일은 다 끝나고 나서 오겠다는 거잖아요. 11시쯤 되니까 정말로 어머니, 큰언니, 작은언니가 함께 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다들 화장도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일하러 온 사람들 같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나들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니께서 고생 많았네, 윤희야. 이제 우리가 와서 도와줄게라고 하시는데 남은 일이라곤 김치통에 옮겨 담는 것뿐이었어요. 제일 힘든 절이고 씻고 양념 만들고
버무리는 일은 다 끝난 상태였거든요. 큰언니가 김치를 한 입 맛보더니 언니, 올해는 좀 짜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혼자서 고생해서 만든 김치에 대고 첫마디가 그런 말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제 굴을 넣느라 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더니 굴 넣으면 더 시원해야 하는데 왜 짜지? 하더라고요. 작은 언니는 더 했어요. 우리 집은 굴 넣고 해서 훨씬 담백한데 이건 좀 밋밋하네. 그리고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라며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 어머니께서 굴을 넣어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사다가 넣었는데 그것도 맘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게다가 예상했던 대로 또 다른 요구가 나왔어요. 큰언니가 언니 수육은 준비했어? 김장 끝나면 수육은 기본이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김장하느라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수육까지 준비하라고 하다니요. 언니, 제가 이틀 동안 혼자서 김장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수육까지는 준비 못했어요 라고 했더니 작은 언니가 거들더라고요. 맞아, 수육 없이 김치만 먹으면 심심하지. 그리고 갓 담근 김치는 수육이랑 먹어야 제맛이야. 언니, 센스가 좀 없는 것 같아.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틀 동안 혼자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센스 없다는 소리를 듣다니요. 손에 들고 있던 김치 바가지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윤희야, 내년부터는 수육 정도는 미리 준비해놔라. 우리가 와서 도와주는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정작 힘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김치 맛만 평가하고 있으면서요. 그때 큰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언니, 내년부터는 우리도 바빠서 매번 오기 힘드니까 아예 우리 몫까지 미리 포장해서 준비해 놓으면 안 될까? 그럼 우리가 편할 때 와서 가져갈 수 있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김장은 며느리가 혼자 다 하고 본인들은 편할 때 와서 가져가기만 하겠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센스 없다,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소리까지 하다니요. 작은 언니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그게 훨씬 효율적이야. 언니가 김장 전문가가 됐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 우리가 가서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아. 김장 전문가라는 소리에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문가가 된 게 아니라 혼자서 떠맡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윤희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이 좋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능력이 좋다는 칭찬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혼자 해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김치 바가지를 보니까 새빨간 김치가 들어있었어요. 마치 제 분노의 색깔 같았어요. 그들은 계속 김치 맛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덜 익은 것 같고 저 부분은 너무 짠 것 같고 제가 이틀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만든 김치를 마치 상품 평가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 것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무도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언니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언니, 내년에는 깍두기도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김치만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장도 모자라서 이제 깍두기까지 요구하다니요. 큰언니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맞아, 깍두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니, 올해 김치는 정말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집 냉장고에 넣으려면 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150포기를 혼자서 다 해놓고도 양이 적다는 소리를 듣다니요. 대체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할까요? 어머니께서도 한마디 보태셨어요. 그래, 윤희야. 내년에는 200포기 정도 해도 될 것 같다. 요즘 김치 많이 먹거든. 200포기라니요. 150포기도 혼자 하기 벅찬데 200포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김치 바가지를 들어 올렸어요.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빨간 김치 바가지를 그들 앞으로 확 내던졌습니다. 김치와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라 벽지와 커튼, 그리고 그들의 깔끔한 옷에까지 빨갛게 묻었어요. 모든 게 정적에 휩싸였어요. 어머니, 큰언니, 작은언니 모두 얼어붙은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역력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다 해왔어요. 이제 더는 못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매년 김장철만 되면 저 혼자 죽어라고 하는데 와서 평가나 하고 더 달라고만 하시니까 정말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께서 윤희야,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쌓인 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매년 이랬어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요구만 하시고 큰언니가 언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라고 반문했어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김장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본인들은 편할 때 와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언니도 언니, 우리도 바쁘다고 했잖아. 그리고 언니가 김장을 잘해서 맡긴 거야 라고 변명했어요. 바쁘다는 핑계, 잘한다는 핑계로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는 말이었어요. 바쁘면 김치 사서 드세요. 저도 바빠요. 그리고 잘한다고 해서 혼자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 말에 더욱 분노가 치솟았어요. 며느리라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김장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다 했어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다 참고 했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큰언니가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었어요. 도와주세요. 같이 해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작은 언니가 우리가 김장하는 법을 어떻게 알아? 언니가 전문가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라는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문가가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보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거실이 난장판이 된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당신 아내가 갑자기 미친 것 같아. 김치를 던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보도 저를 나무랐어요. 윤희야,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사과해. 그 말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사과는 무슨 사과요? 20년 동안 저 혼자 다 하면서 참아온 게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소리쳤더니 여보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평소에 불만이 있으면 말하지 그랬어.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정말로 여러 번 말했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참아라. 며느리 노릇하는 거야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며느리는 처음 봐. 정말 실망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마지막 신락 같은 참을성마저 끊어졌어요. 실망이세요? 저도 실망이에요. 2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공짜 일꾼이었네요. 제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년부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안 해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뒤에서 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제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말했다는 해방감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집을 나선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게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거였거든요.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라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걸까요? 손에는 아직도 김치 양념 냄새가 배어 있었고 옷에도 고춧가루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산 중턱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되더라고요. 내 인생도 이제 새로 담가야지라고 중얼거렸어요. 김치처럼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였어요. 윤희야, 어디 있어? 빨리 돌아와서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리는 무슨 정리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대답했더니 어른들이 화나 계셔. 빨리 와서 사과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는 절대 안 해요. 저야말로 사과받을 일이에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재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집에 무슨 일이야? 할머니랑 고모들이 엄청 화나서 계셔. 엄마가 김치를 던졌다면서? 아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재민아,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김장하는 거 봤지?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잘하니까. 라고 대답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거였어. 엄마, 그래도 할머니한테 김치를 던지는 건 너무 했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던진 게 아니야. 바닥에 던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김치를 내가 이틀 밤낮으로 만들었는데 와서 평가나 하고 더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야. 재민이가 처음으로 이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힘들었구나.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내년엔 내가 도울게, 엄마. 그리고 할머니랑 고모들한테도 혼자 하시라고 말할게라고 재민이가 약속했어요.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딸 소연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애만 핑계대고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소연아, 너도 육아하느라 힘든데 괜찮아. 다만 이제 고모들 김치는 고모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겠어라고 했더니 당연하죠. 엄마가 왜 고모들 김치까지 다 해드려야 해요? 라고 맞장구 쳐 주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니까 난장판이었어요. 김치와 국물이 튄 자리를 대충 치웠지만 벽지에는 아직도 빨간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이미 가신 후였고 여보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윤희야, 너무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지라고 하는 여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들었어요. 여전히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20년 동안 제가 혼자 김장하는 걸 보면서 뭘 했어요? 신문이나 보고 있었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여보가 머뭇거렸어요. 그건 나는 김장 같은 건 할 줄 몰라서 라고 하는데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하려고 한 거잖아요. 배우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으면서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서야 여보도 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내가 좀 무관심했나? 근데 너무 갑자기 폭발해서 당황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매년 똑같았어요. 저 혼자 다 하고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가기만 했어요. 올해는 수유까지 준비 안 했다고 센스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여보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는 좀 심했네. 이틀 밤낮으로 혼자 김장했는데 수유까지 준비하라는 건 무리였어. 그날 밤 여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도 내년부터는 김장 도와주세요. 남자라서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라고 했더니 알았어. 내년에는 내가 도울게라고 약속했어요. 재민이도 방에서 나와서 엄마 내년 김장 때는 꼭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랑 고모들한테 각자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소연이도 전화로 엄마, 수빈이 아빠랑 상의해서 우리는 우리 집 것만 따로 해달라고 할게요. 고모들 몫까지 엄마가 하시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라고 지지해 주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제 편이 되어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말을 안 해서 가족들이 몰랐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내일이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날 텐데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니까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카톡이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동네 아줌마들 단톡방에서 벌써 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윤희 씨가 시어머니한테 김치를 던졌다더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어요. 온 동네에서 저를 나쁜 며느리로 볼까 봐서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달랐어요. 대부분의 아줌마들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윤희 씨 그동안 혼자 고생 많이 했는데 속 시원했겠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나도 윤희 씨 상황이었으면 참지 못했을 것 같다는 말도 있었어요. 특히 윗집박 아줌마가 20년 동안 매년 김장 혼자 하는 거 봤는데 정말 대단했어.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옆집 김 아줌마도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김장 150포기를 혼자 한다는 게 말이 돼? 시댁 식구들이 너무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파트 앞 슈퍼 아줌마도 윤희 씨 힘내세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이웃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나쁘게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부분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윤희 씨, 어제 많이 속상하셨죠? 그런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참으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소문이 많이 났던데.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더니 무슨 소문이야? 다들 윤희 씨 편이야. 20년 동안 혼자 김장하는 거 누가 몰라? 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마트에서도 아는 아줌마들이 윤희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야 말씀하시네요 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오후에는 친정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윤희야, 소식 들었어. 정말 잘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 괜찮을까요?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라고 말했더니 심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늦었어 라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셨다면 윤희가 너무 고생한다고 하셨을 거야. 20년 동안 혼자 김장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라고 친정 언니가 말씀해 주시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제라도 당당하게 살아.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라는 언니의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저녁에는 재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내년부터는 고모들이 각자 김장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화내셨는데 제가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신 거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소연이도 전화로 엄마 저도 작은 고모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각자 김장하시라고요. 작은 고모가 그럼 김치는 어떻게 먹냐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더니 사서 드시든지 직접 하시라고 했어요. 왜 엄마가 혼자 다 해드려야 하냐고요 라고 딸이 당당하게 대답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여보도 회사에서 돌아와서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얘기해봤어. 다들 내가 잘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해주었어요. 정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응, 김대리도 자기 와이프가 시댁 김장 도와주러 가는데 항상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 요즘 시대에 며느리 혼자 김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다들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내년 계획을 세웠어요. 김장은 우리 가족목만 하자.
그리고 모두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모두 동의했어요. 재민이가 엄마 제가 유튜브에서 김장하는 법 찾아볼게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보도 나도 배워볼게.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 라고 약속했어요. 소연이도 내년에는 수빈이 아빠가 보는 날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 김치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김장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혼자서 끙끙거릴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이었는데 그동안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했던 미래가 오늘은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김치를 던진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내년 김장이 기다려진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김장이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동네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윤희 씨가 김치를 던졌다는 소문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윤희 씨가 20년 동안 혼자 김장했다는 이야기로 바뀌더라고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줌마가 윤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3년만 혼자 해도 포기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어요 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라도 20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슈퍼 아줌마도 윤희 씨처럼 착한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한계가 왔다는 거잖아요. 시댁에서 너무 심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큰언니였어요. 언니, 그날은 우리가 좀 심했나 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우리가 직접 김장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배추 30포기만 했는데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언니 고생을 몰랐네라고 하시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큰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150포기씩 혼자 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라고 말했더니 그러게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언니, 올해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김치가 모자라서 전화한 거였어요.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김치를 달라는 소리였거든요. 큰언니,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해야죠. 사서 드시든지 직접 만드시든지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데 가족이라면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는 것도 봐주셨어야죠 라고 대답했어요. 작은 언니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미안해. 그런데 정말 김치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결국은 조금만 나눠줄 수 없을까?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작은 언니, 저도 우리 가족 먹을 것만 만들었어요. 나눠줄 만큼 여유가 없어요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 김치 사 먹기에는 너무 비싸고 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배우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하다 보면 늘어요. 저도 처음엔 잘 못했어요 라고 조언해드렸더니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윤희야, 그날은 우리가 좀 과했나 보구나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에 미안함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죄송해요라고 사과했더니 그래, 서로 이해하자. 그런데 윤희야, 올해 김치가 좀 모자라서 조금만 더 만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나였어요.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김치를 더 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어머니, 이제는 각자 해야 해요. 저도 우리 집 것만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김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시는데 어머니, 며느리라고 해서 평생 김치 만드는 기계가 될 수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라고 하시는데 큰언니, 작은언니랑 상의해서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사서 드시든지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20년 동안 혼자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는데 라고 여보가 말하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가 20년 동안 며느리 혼자 김장하는 걸 보고만 계셨어요? 라고 반문했더니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재민이가 엄마 말이 맞아요. 할머니도 이제는 이해하셔야 해요라고 제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2주쯤 지나니까 큰언니가 직접 집에 왔어요. 언니, 정말 김치 좀 나눠줄 수 없을까? 아이들이 김치 없다고 난리야라고 하시더라고요. 큰언니, 아이들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큰언니가 직접 만들어주세요. 그게 더 의미 있잖아요라고 말했더니 언니는 참 냉정해졌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서툴렀지만 배웠어요. 큰언니도 배우시면 돼요라고 했더니 시큰둥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큰언니가 작은언니,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시더라고요. 재민이가 엄마 할머니네서 김장했는데 김치가 너무 짜서 다시 담갔다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직접 하시니까 좋네라고 대답했어요. 소연이도 엄마 작은 고모가 김장하다가 허리 삐끗하셨다면서요? 그제야 엄마 고생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라고 전해주었어요. 점점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들도 직접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1년이 흘러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올해는 우리 가족 몫인 50포기만 준비했거든요. 150포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이었어요. 재민이가 엄마 올해는 제가 도울게요. 유튜브에서 김장하는 법 많이 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보도 나도 배우고 싶어. 뭐부터 하면 될까?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소연이도 남편이랑 함께 와서 엄마 우리도 도울게요. 수빈이는 아빠가 봐줄 거예요 라고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김장을 준비하게 된 거였어요.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함께 했어요. 재민이는 엄마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어야 해요? 라고 물어보고 여보는 와,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라고 감탄하더라고요. 마늘을 까는 일도 나눠서 했어요. 소연이가 엄마 마늘 까는 게 이렇게 손 아픈 줄 몰랐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엄마가 20년 동안 손목이 아팠던 거야 라고 설명해 줬어요. 양념을 만들 때도 모두 함께 참여했어요. 여보가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어야 해? 라고 물어보고 재민이는 와, 이 냄새 진짜 매워요라며 재미있어 했어요.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일도 나눠서 했더니 금세 끝났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 하니까 정말 쉽네요라고 소연이가 말하니까 제가 그러게 혼자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지? 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갓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우리가 직접 만든 김치로 끓인 찌개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김장날이 즐거웠어요. 오후에 김치를 통에 담으면서 재민이가 엄마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여보도 응,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 일이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지라고 맞장구 쳤어요. 그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윤희야, 우리가 가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그리고 윤희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각자 하시기로 했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함께 하면 안 될까? 물론 우리 몫은 우리가 다 준비해서 갈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언니도 바뀌셨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배추 30포기만 해도 3일 걸렸는데 언니는 150포기를 혼자 했다니 정말 대단해라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작은 언니도 언니, 우리가 김장해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왜 혼자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해라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여보와 상의해 봤어요. 어떻게 할까?
같이 하자고 하는데라고 물어봤더니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고 하더라고요. 재민이와 소연이도 엄마가 결정하세요. 할머니들이 정말 반성하신 것 같으니까 기회를 줘도 될 것 같아요라고 조언해줬어요. 고민 끝에 조건을 내걸었어요. 같이 하셔도 되는데 몇 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 첫째, 각자 자기 몫은 자기가 준비해 오세요. 둘째,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셋째, 수육이나 다른 요구사항은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 그래, 다 약속할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정말로 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각자 준비해서 오셨어요. 큰언니는 배추와 양념을, 작은언니는 김치통과 부재료를, 어머니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윤희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라고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어요. 함께 김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큰언니가 언니가 가르쳐줘. 우리는 아직 초보니까라고 하시고 작은언니도 와. 언니 손놀림이 정말 빨라. 20년의 내공이 다른 애라며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김장하니까 옛날 생각나네라고 하셨어요. 네, 결혼 첫 해처럼 다시 함께 하니까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오후에 작업을 마치면서 큰언니가 언니,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 하자. 물론 우리 각자 준비는 우리가 다 할게라고 약속하셨어요. 작은언니도 언니 덕분에 김장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어. 이제 우리 집 것도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녁에 가족들끼리만 있을 때 여보가 오늘 분위기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것 같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재민이가 할머니들이 엄마한테 진짜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니까 소연이도 맞아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라고 거들어 주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작년에 김치를 던진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20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일이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 되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김장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직접 해보시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고 미안해 하시게 된 거였어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김장이 고독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김치는 변해도 마음은 다시 담글 수 있구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김장철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혼자 감당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 말씀해 보세요.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